서울 은평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고요.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도 많은 지지를 얻었죠.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신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임시국회 회기간이 내일까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최대 좀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지금 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진행 정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오늘 이제 제1소위, 그러니까 고유법을 심사하는 소위인데요. 네. 1소위에서 마지막 그 논의를 좀 하면은 오늘 오후나 또는 내일 오전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내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막 앞으로도 좀 여쭤보실 것 같긴 하지만 네. 당초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절차상으로 보면 임시국회 회기인 내일까지는 국회에서 처리될 것 같긴 한데 그 법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당초 취지와 달리 좀 이 처벌 대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후퇴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네. 우선은 처벌 수위 자체가 좀 낮아졌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졌고, 또 중대시민재해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법상. 예. 거기에 따르면 이제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 또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데요. 이거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좀 많이 좀 아쉬우시죠? 사실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나 아니면은 소상공인의 경우에 업종별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예. 일정 정도는 빠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통으로 좀 다 빠지고 하는 부분이 과연 산업재해라든지 또는 시민재해를 막겠다는 법칙상 맞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크고요. 네. 그 외에도 그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게 어떤 경영 책임자의 잘못에 의한 것이다라는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어려워서 그동안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워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이런 것을 놨었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실 빠졌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처벌 관련돼서 잘못한 공무원에게 조금 책임을 주자라는 제 법률안에 담겨 있었던 내용도 사실상 빠지게 되면서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예 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게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이 이제 전체 사업장이 한 80% 정도 되는 거고요. 네. 또 연 400명이 이제 숨진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는데 좀 약간 누더기가 됐습니다, 법안이. 열심히 저는 이제 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 잘 안 됐어요. 예. 그 여야가 그럼 약간 좀 이렇게 좀 물러서면서 합의를 한 부분은 이제 경영계 쪽에 좀 주장을 많이 감안했기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인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해당되는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을 고려한 것이죠. 예. 좀 사실 본인 생각과 달리 이제 여야가 이제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말씀하시기가 이제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 예. 그럼 어떻게 지금 정의당에서는 계속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신데 이런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인 상황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통과되느냐
뭐 그 이후에 좀 입장을 밝히시겠죠. 네. 네. 의원님 보시기에 좀 이렇게 그 당초에 좀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이런 법안이 이제 국회에서 처리돼도 그 자체로도 좀 의미는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제가 생각했던 내용 중에 좀 많은 부분이 빠지고 적용 네.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작아지고 그다음에 처벌 수위가 좀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사실 뭐 크게 아쉽습니다. 크게 아쉬운데 예. 그래도 아마 이제 경영 책임자들에게 산업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좀 지게 만들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안전조치나 또는 안전조치 관련된 뭐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네. 어제 이제 논의에서 새로 이제 추가된 조항 중에 기업들이 안전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좀 효과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기존보다는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조금 도움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기업이 이 근로자의 안전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다는 얘기네요. 네, 왜냐면은 기업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적인 여력의 문제라든지 또는 인력 부족의 문제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정부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 작동이 된다면 네.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여당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야당에서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뭐 야당에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요. 예. 저희 당에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 또 부처에서도 네. 고용노동부라든지 또는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좀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전조치라든지 보건 관련된 조치를 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는 기업들이나 또는 사업장이 많다. 뭐 그건 당연히 알 수 있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예.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예. 지금 뭐 얘기하신 부분들이 뭐 큰 뭐 이견 없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처리가 될 걸로 보시는 거죠?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큰 쟁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뭐냐면은 법 적용 시점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예 기간을 두느냐, 유예 기간을 둔다면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예 기간을 두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그러면 좀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지금 어제도 이 부분 잠깐 논의하다가 결국 합의가 안 됐거든요. 당초 이제 저희 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4년을 유예하자. 근데 예. 그렇게 이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많은 부분이 이제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원청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서 원청이 이제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를 안 주거나 또는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했을 땐 원청의 어떤 노력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장치가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안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가벼워졌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그렇게 길게 원래처럼 4년 둘 필요가 있느냐.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유예 기간을 좀 대폭 줄여야 된다고 어제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지금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 지금 마지막 남은 부분이 좀 내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법 적용 시기를 미루는 그 유예 기간이 이제 당초 4년이었는데 그 4년을 좀 앞당기자고 이제 주장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어떻게 좀 합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뭐 어제도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잘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네. 오늘도 좀 비슷한 양상이 아닐까 이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또 큰 이슈가 이제 정인이 사건이잖아요. 네네. 예.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아닙니다. 아직 오늘 사실은 정인이 사건 관련된 법안들 예.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남은 쟁점들을 심의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법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얘기가 되어서 어제는 논의를 못했습니다. 아, 어제는 예. 전혀 논의를 못했군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 관련 입법은 좀 어떻게 좀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심의를 예정한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네. 그 내용들을 저도 어제 좀 일별을 좀 했는데요. 주로 이제 신고에 대한 의무화 조항이라든지 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에 대한 어떤 교육, 그 다음에 경찰이 좀 조치를 좀 제대로 취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각 법안들을 쭉 보니까. 네. 근데 이 법안들의 내용들 중에 이제 오늘 심의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되겠죠. 아무래도 이번에 정인이 사건은 많이 보도되는 것처럼 경찰에 신고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조치가 좀 미흡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3번이나 사실 신고가 들어갔는데 다 예.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죠, 결과적으로.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집중적으로 반영이 돼서 법안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회 법사위가 이번 임시국회 상당히 이제 바쁘신데, 네. 예. 쟁점 현안에 대한 얘기는 좀 요 정도 하고요. 네.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 이 새 그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야당이 상대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네. 여당 입장에서 좀 이 4월 선거 앞두고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물론 부산도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됐었던 게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백신의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민심의 향배를 좀 좌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백신 문제 같은 경우 정부가 지금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에도 이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고 또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야당 후보들은 좀 눈에 많이 띄는데 좀 네. 여당 후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이유도 좀 이런 여론의 흐름과 무관치 않은 거죠. 글쎄요, 애초부터 당 내에서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이 지금 좀 나쁘다고 보고요. 네. 그 전부터 좀 거론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이제 아실 텐데요. 네. 반면에 이제 야당 쪽에서는 좀 많은 분들이 애초부터 좀 도전 의사를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도 본인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근데 이걸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네.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의원님도 이제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죠. 그리고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네. 제가 이제, 보면은, 사회적 참사법 개정, 그 다음에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이런데 좀 많이 매여 있어요.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어제도 거의 새벽 2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갔는데,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고민을 해서 네. 결론을 좀 말씀드리는 게 저도 편하고 또 당도 편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변 분들은 좀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또, 또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주시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임시국회 회기 중이고 이 국회 법사위가 지금 현안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